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퇴직하고 나서 통장에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그날, 나는 과연 얼마면 살 수 있을까 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23년을 다녔던 회사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던 날 손에 쥔 건 퇴직금, 봉투 하나와 앞으로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연금 통보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때 제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였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그것도 딱 12달을요. 오늘 이 영상은 그 1년의 기록입니다. 63세 남자가 200만 원으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본 12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잘 버틴 달도 있었고, 진짜 무너질 것 같던 달도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행복이 찾아온 달도 있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우연히 찾아낸 아주 작지만 진짜인 수입원 이야기도 드릴 겁니다. 그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제일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만 원. 숫자로 쓰면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매달 들어오는 돈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대에 처음 직장을 들어갔을 때 월급이 8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2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60세 200만 원을 손에 쥐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얇아 보이냐고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보험도 있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아이들 경조사도 챙겨야 하고 이것저것 다 더해보면 200만 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숫자가 됩니다. 퇴직한 날이 2021년 3월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을 하고 회사 현관을 나서는데 발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23년이라는 세월이 그 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뭔가 울컥했습니다. 슬픈 건지 홀가분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거대한 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간 느낌이랄까요? 퇴직하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막상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자유보다 공허함이 먼저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실이 딱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다음 달부터 진짜야. 그 말 한마디에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다음 달 아침 국민연금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193만 2천 원이었습니다. 딱 200만 원도 아니고 193만 2천 원. 이게 전부입니다. 아내 용돈도 명절 용돈도 가끔 모임 밥값도 병원비도 전기세도 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에 처음으로 가계부를 폈습니다. 23년 직장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쓴 적 없었던 가계부를요. 처음엔 뭘 어디서부터 적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출 항목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으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가계부를 펴고 나서 제일 먼저 적어본 게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핸드폰 2개 통신비, 보험료 5개. 이렇게 고정으로 나가는 것들만 더해봤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52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직 밥값도 교통비도 병원비도 한 푼도 안 썼는데 이미 52만 원이 나간 겁니다. 193만 원에서 52만 원을 빼면 141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로 두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좀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주거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입니다. 17년 전에 분양받아서 대출을 다 갚고 지금은 완전히 제 집입니다. 이게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전세 이자나 월세라도 내고 있었다면 200만 원으론 정말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서울에 전세로 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 전세 이자로만 매달 40만 원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퇴 전에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막상 살아보니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거 문제가 은퇴 후 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다른 건 다 줄일 수 있어도 주거비가 크면 줄이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관리비는 매달 들쭉날쭉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좀 틀면 전기세가 팍 올라가고 겨울에 보일러 돌리면 가스비가 뛰어오르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 진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고정하고 선풍기를 같이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창문을 열어두고 에어컨을 껐습니다. 처음엔 더워서 좀 힘들었는데 2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내복을 껴입고 집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보일러 온도를 20도로 맞춰놨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춥다고 불평을 좀 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관리비를 평균 월 8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8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96만 원입니다. 거의 1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그냥 낭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식비 이야기를 하면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직장 다닐 때는 밥을 함부로 먹었습니다. 점심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10,000원짜리 밥 먹고 커피 한 잔에 5,000원 쓰고 저녁에는 회식이다 뭐다 해서 고깃집 가고 생각해보면 하루에 식비로만 2만 원에서 3만 원씩 썼습니다. 한 달이면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밥값으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밥을 먹어야 일을 하니까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밥을 해 먹으니까 이게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한테 미안해서 뭔가 사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시장에 가고 같이 장 보고 같이 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엌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습니다. 칼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고 불세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오이김치 담그는 것도 제가 하고 된장찌개도 제가 끓이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뭔가를 배우는 즐거움이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습니다. 식비가 얼마나 줄었냐고요. 두 식구 한 달 식비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잡혔습니다. 직장 다닐 때랑 비교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한 게 생겼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됐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혈압약을 먹던 용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요즘 뭐 하셨어요?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나아진 겁니다. 이건 진짜 예상을 못했습니다. 덜 먹고 직접 해 먹고 신선한 걸 먹었더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사면 상추 한 봉지에 2,500원인데 시장에 가면 할머니 한 분이 직접 키운 상추를 1,000원에 주십니다. 그것도 양이 훨씬 많습니다. 두부도 시장에서 사면 훨씬 크고 생선도 그날 아침에 들어온 게
마트보다 싱싱합니다. 처음에는 마트가 편하니까 마트만 갔는데 시장에 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장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 어기 할머니한테 오늘 뭐가 싱싱해요?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단골 생선 가게 아저씨한테 이 생선은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고 물어보면서 레시피를 배우고 이게 그냥 생활이 됐습니다. 장을 보는 게 외출이 되고 외출이 운동이 되고 운동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 선순환이 생겼습니다. 교통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차가 필수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은퇴 6개월 만에 차를 팔았습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남자한테 차가 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차 열쇠를 딜러한테 넘기는 날 뭔가 한 시대가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좀 허전했습니다. 근데 차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자동차세, 수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250만 원에서 36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생활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팔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걸을 기회가 늘어나서 운동이 됐고 지하철 안에서 사람 구경도 되고 세상이랑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차 한 대 없애는 게 이렇게 효과가 컸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그건 한 달에 한두 번이라 크게 부담이 안 됐습니다. 통신비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6만 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었는데 솔직히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습니다. 유튜브 보고 카카오톡하고 뉴스 보는 정도였거든요. 알뜰폰으로 바꿨더니 월 2만 2천 원짜리 요금제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집에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밖에서 데이터를 많이 쓸 일이 없었습니다. 통신비만 해도 한 달에 4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안 했나 싶더라고요. 보험은 제일 복잡했습니다. 예전에 여기저기서 가입한 보험이 5개였는데 정리를 못하고 그냥 냈었거든요. 어느 게 뭘 보장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보험 전문가 친구한테 연락해서 같이 들여다봤더니 중복되는 항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2개를 해약하고 1개는 납입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험료가 한 달에 12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이 돈이 그냥 새고 있었던 겁니다. 은퇴하기 전에 보험 점검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중복이 많을 겁니다. 의료비 이야기는 좀 솔직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0만 원 생활의 제일 큰 변수입니다. 평소에 고혈압 약을 먹고 무릎도 좋지 않아서 정형외과를 다니는데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이 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문제는 예측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은퇴 8개월째 되던 달에 아내가 갑자기 입원을 했습니다. 담낭에 돌이 생겨서 복강경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실손 보험이 있긴 했지만 선납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달 200만 원이 고스란히 병원에 들어간 겁니다. 밥은 어떻게 먹고 관리비는 어떻게 내냐고요. 그때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썼습니다. 그래도 그게 없었으면 진짜 막막했을 겁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비상금의 중요성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비상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건드리지 않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아내가 아프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뒤지고 복지로 사이트도 살펴보고 주민센터에도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지나쳤던 혜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건강보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동네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저소득 시니어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문화 바우처. 이런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은퇴 전에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선생님이 참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이런데 먼저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미리 알아보세요. 사회생활 이야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돈 문제 다음으로 힘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직장 다닐 때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하고 나서 한잔하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서 산을 타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 모임들이 하나씩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도 연락하고 밥도 먹자고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제 낮에 시간이 자유롭고 그 친구들은 여전히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만날 시간대가 맞지 않기도 하고 대화 주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요즘 회사 이야기, 인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점점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일 쓸쓸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200만 원 생활에서 외식비가 부담이 되니까 먼저 연락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밥 한 번 먹으면 2만 원에서 3만 원이고 커피 한 잔 하면 또 5천 원이고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자주 반복되면 생활비 계획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더 고립되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돈 없으면 외로워진다는 말이 돈이 많아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돈 걱정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걸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걸 극복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관계를 새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데 나갈 나이가 됐나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저보다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랑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납니다. 매주 2번 공원에서 같이 운동하고 가끔 누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면 나눠 먹고 이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직장 친구들이랑 다른 종류의 우정이랄까요?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시점에 유튜브도 같이 시작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하고 편집도 모르고. 근데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일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걸 샀어요. 이거 된장찌개에 넣으니까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편집은 무료 앱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구독자가 20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포기 안 하고 했더니 6개월째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1년이 됐을 때 구독자가 800명 정도 됐습니다. 아직 수익화는 안 되지만 이게 되는 날이 오면 또 작은 수입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퇴 후에 수입원을 만들려면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매일 하던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 블로그, 산을 좋아하면 등산 일지, 책을 좋아하면 독서 기록, 손주를 돌보면서 느낀 것들을 글로 쓰는 것도 콘텐츠가 됩니다. 이걸 꾸준히 올리다 보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게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쌓이면 작은 수입이 됩니다. 처음부터 크게 벌 생각 말고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숫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1년 후에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에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달 동안 들어온 돈은 국민연금 2,316만 원, 아내 블로그 수익이 약 80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2,396만 원입니다. 12달 동안 나간 돈은 이렇습니다. 주거 관련 고정비 합산이 420만 원, 식비가 340만 원, 교통통신비가 25만 원, 보험료가 200만 원, 일반 의료비가 85만 원, 아내 입원비 200만 원, 포함한 특별 의료비가 230만 원, 사회생활 경조사 기타 잡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출이 2,42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마이너스 24만 원입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아내 입원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흑자였을 겁니다. 200만 원으로 두 식구가 1년을 살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힘들어진다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작은 수입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200만 원 생활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살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정비를 들여다보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것, 식비를 집밥으로 해결하는 것,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국가 혜택을 미리 찾아두는 것, 아주 작은 수입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돈이 안 드는 인간관계와 취미를 찾는 것. 이 5가지가 200만 원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도 취미도 건강도 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1년을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루를 채울 수 있는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알 때, 오전에 어디 갈지 알 때, 점심에 뭘 먹을지 알 때, 이 작은 것들이 하루를 살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루틴이었거든요. 출근해야 한다는 이유가 사라지면서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공허함으로 왔고 그 공허함이 때로는 불안으로 왔습니다. 근데 시장 가고 사진 찍고 블로그 쓰고 게이트볼 모임 나가고 이게 다 루틴이 됐을 때 그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200만 원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12달을 지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문제였구나. 돈의 많고 적음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 것인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구나. 여러분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거나 생활비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 한 달 고정 지출을 종이에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써보면 줄일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늙고 나서 정말로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연락이 없고 통장에는 매달 56만 원만 들어온다면 오늘 제가 만나고 온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대구 외곽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용한 동네 25년이 넘은 낡은 빌라 2층 거기서 혼자 사시는 73살 김순자 할머니 오늘 그분의 하루를 제가 직접 따라다녔습니다. 국민연금 22만 원, 기초연금 34만 9,700원. 딱 이게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사시는 거예요. 남편은 4년 전에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살기 바빠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후반부에는 기초연금을 제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복지 혜택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딱 30분만 저랑 같이 가주세요. 이 채널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 꺼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대구 달성군 어느 골목 안쪽 오래된 빌라 단지에 불이 하나 켜집니다. 2층 끝집 22호 김순자 할머니가 눈을 뜨시는 시간이에요. 아직 바깥은 어스름한데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알람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몸이 이 시간에 깬대요.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밥 차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안 일어나고 싶어도 눈이 저절로 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은 작아요. 아, 정말 작아요. 25년 넘은 빌라 28평짜리 건물에서 할머니가 사시는 건 2층 끝에 붙은 18평 세대예요. 거실이 있고 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잠가 놓는데요. 예전에 애들 방이었는데 지금은 열 이유가 없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물 한 잔 먼저 드세요. 냉장고 문을 여시는데 저도 슬쩍 봤어요. 된장, 김치통, 계란 5개, 두부 반모, 파 한 단. 딱 거기까지예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낭비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거예요. 아침은 밥 반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그게 전부예요. 반찬 투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드세요. 조용히, 천천히.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아침에 혼자 드시면 어떠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했지.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영감이 생각나서. 근데 이제는 그냥 이게 일상이야. 뭐?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걸리던지요. 남편 되시는 분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셨대요. 5개월 투병하시다가 가셨는데 병원비 때문에 그때 모아놨던 돈 거의 다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6천만 원 조금 넘게 있었는데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나갔대요. 마지막에 장례까지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300만 원 남았다고요. 그 300만 원을 지금도 건드리지 않고 있대요. 그건 비상금이에요. 내가 아프면 써야 하니까. 할머니 나이 73. 지금 몸 상태 어떠세요? 여쭤보니까 무릎이 좀 아프고 혈압약 먹고 당뇨 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값이 한 달에 4만 5천 원 정도 나온대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냥 건강보험으로 내신대요. 할머니 수입이 56만 원이면 의료급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가 되니까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세요. 꽃무늬 조끼 하나 걸치시고 1,000원짜리 장바구니 들고 오늘은 장 보러 가시는 날이에요. 한 달에 4~5번 정도 날 잡아서 시장에 다녀오신대요.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긴 한데 거기는 너무 비싸대요. 버스 타고 15분 거리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버스비 왕복 2,800원. 그게 아까워서 최대한 한 번 갈 때 많이 사오신대요. 시장에서 할머니 장바구니에 들어간 것들 제가 메모해 봤어요. 두부 한 모 1,500원, 콩나물 한 봉지 1,000원, 계란 한 판 5,500원, 파 한 단 2,000원,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마늘 조금 1,000원, 된장 한 통 3,500원. 거기다 과자 작은 거 하나 1,500원. 제가 세어보니까 2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게 일주일치가 넘는데요. 할머니가 고등어 앞에서 한참 서 계셨어요. 한 마리 3,000원이면 이틀 반찬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등어가 좀 커 보이니까 아저씨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 2마리 주면 5,000원에 안 되겠냐고요. 시장 아저씨가 웃으면서 5,200원 하자 했고 할머니도 웃으셨어요. 그 200원짜리 흥정이 그날 할머니한테는 작은 즐거움이었던 거죠. 집에 오시는 길에 할머니가 불쑥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시장 오면 먹고 싶은 거 막 집었는데 순대도 사고 떡도 사고 지금은 딱 필요한 것만 사. 그게 어렵더라고. 눈에는 다 보이는데 손이 안 가게 되는 거야.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괜히 코가 찡했어요. 오후 1시. 집에 돌아오셔서 장 보신 걸 다 정리하시고 점심을 차리세요. 고등어 한쪽 구우시고 콩나물 데치시고 아까 아침에 남은 된장국 데워서 드세요. 밥은 여전히 반 공기예요.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른대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드신대요. 식사 시간은 혼자 드시는데 TV를 켜놓으세요. 무슨 프로그램을 보시나 했더니 뉴스를 보신대요. 그게 말동무래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덜 조용하다고요.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렸어요. 조용한 게 편한 분들도 계시지만 할머니한테 이 집의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오후 2시쯤 됐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자식들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셨어요. 그러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야. 아들은 인천에 있고 딸은 수원에 있어. 둘 다 애들 있고 바쁘지 뭐.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은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자주 연락은 하시냐고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좀 씁쓸했어요. 가끔 명절에는 오지. 추석, 설 때는 와. 근데 밥 한 끼 먹고 가. 바쁘다고, 애들 학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아들한테 전화했대요. 겨울에 보일러가 좀 이상해서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요. 아들이 뭐라 했냐면 엄마 우리도 지금 빠듯해.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나서 다시는 먼저 전화 안 하셨대요. 괜히 짐 되기 싫어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서 보일러 그냥 이불 둘둘 감고 그 겨울 버티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뭔가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떤 말도 가볍게 느껴져서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받으시는 연금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국민연금이 22만 원이에요. 사실 이 금액이 좀 적다 싶으시죠? 할머니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기간이 많지 않아요.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 다니실 때 할머니는 전업주부셨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할머니가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파트 일을 하신 게 전부라서 가입 기간이 5년 조금 넘는데요. 그 이후에 5년을 더 넣어서 10년을 채웠대요. 그러니 22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받는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이에요. 할머니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거의 없으니까 감액 없이 최대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합치면 56만 9,700원이에요. 편의상 56만 원이라고 부르죠.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사시냐고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앉아서 한 달 지출을 쭉 정리해 봤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아니라 빌라니까 관리비라기보다 공용 전기, 청소비 같은 게 월 2만 원 안팎 나와요. 전기요금이 여름엔 오르는데 겨울엔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평균으로 치면 월 3만 원 내외. 가스비가 여름엔 거의 없지만 겨울엔 8만 원까지 치솟는데요. 통신비는 알뜰폰 쓰시는데 월 1만 5천 원. 식재료비가 한 달에 15만 원 선. 약값 4만 5천 원. 교통비 한 달에 2만 원. 가끔 병원 가시는 비용 포함해서 의료 관련이 월 7만 원 정도. 기타 생활용품, 세제 같은 거 4만 원. 이것저것 합산하면 한 달에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나가요. 그러면 남는 게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예요. 이게 전부예요. 비상금이요? 비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이 전부고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빡빡하게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아프면 그 돈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가장 무섭고 힘든 게 뭐예요? 할머니가 대답하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하시는 말씀이 아프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넘어지거나 입원이라도 하면 그때부터 진짜 막막한 거야. 지금은 그나마 내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몸이 안 되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요양원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내가 알아봤거든. 싼데도 월 100만 원은 기본이야. 그 돈이 어디 있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미 200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10명 중 거의 두세 명이 독거노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사세요.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전국의 수십만 명이 비슷한 상황에서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계신 거예요. 오후 3시가 넘으니까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세요. 뭘 하시나 봤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세요. 낡은 앨범이에요. 빛이 바랜 사진들이 가득한. 할머니가 천천히 한 장씩 넘기시는데 어느 사진 앞에서 멈추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랑 젊을 때 찍은 사진 같았어요. 할머니가 훨씬 젊고 남편도 웃고 있고 어디 여행 간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사진 보시면서 혼잣말처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없으니까 참 이상해.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상의 맞은편에 아무도 없는 게 이렇게 이상한 일인지 몰랐어. 처음 6개월은 그냥 밥도 못 먹겠더라고. 근데 사람이 참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 그게 더 무섭기도 해.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을지,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는 게 또 얼마나 슬픈 일인지. 남편을 보내시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야기 상대가 없는 거래요. 아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뭔가 결정해야 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고 뭐든 혼자 결정해야 하는데 그게 처음엔 너무 무거웠대요. 지금은 그냥 혼자 다 하는 게 익숙해졌지만 그 무게는 여전하다고요. 할머니 일과 중에 유일한 사람과의 접촉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2번 오는 사회복지사 방문이에요. 대구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통해서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에 한 번씩 복지사분이 오셔서 안부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30분 정도 이야기 나누고 가신대요. 할머니가 그날들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그 30분이 그 주에 가장 많이 웃는 시간이래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혹시 동네 경로당 같은 데는 안 가시냐고 여쭤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처음엔 낯설더래요. 그냥 안 가게 됐대요. 그게 벌써 2년이 됐대요. 한 번의 낯설음이 2년의 단절로 이어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인 고독사 문제가 왜 생기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건강한 사람도 집도 있어도 연금도 나와도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오후 4시쯤 됐을 때 할머니가 베란다에 나가셨어요. 베란다에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상추, 쪽파, 고추. 작은 스티로폼 박스에 심어 놓은 거예요. 할머니가 물 주시면서 살짝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직접 길렀어. 상추는 쌈 싸 먹고 쪽파는 찌개에 넣고 이게 한 달에 식비 2만 원은 아껴준다고요.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할머니한테 이 화분들이 그냥 식재료 이상이에요. 매일 물 줘야 하는 생명, 잘 자라나는 걸 보는 즐거움, 뭔가를 돌봐야 하는 이유.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녁 5시 반.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세요. 점심에 남은 고등어랑 새로 무 좀 삶아서 밥 반 공기. 그게 전부예요. 드시면서 또 TV 켜놓으시고요.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 하시고 약 챙겨 드시고 8시쯤 씻으시고 9시면 주무신대요. 이게 하루예요. 매일매일. 하루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봤어요. 할머니, 지금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별거 없어. 그냥 아프지 않고 이렇게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밥 해먹고 사는 거. 그게 다야.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고 누군가한테 폐 안 끼치고 이 집에서 그냥 내 끝을 맞이하고 싶어. 그게 소원이야. 이 한마디가 이날 제가 들은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사시는 분들, 혹은 부모님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먼저 기초연금 얘기부터 할게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단독 가구 최대 수령액이 34만 9,700원이에요. 할머니처럼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이 최대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알고 계세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최대치의 250% 이상 받으면 일부 감액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처럼 22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니까 최대치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들, 지금 당장 주민센터 가보세요. 신청 안 하면 아무도 먼저 안 챙겨줘요. 두 번째로 의료급여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건강보험으로 병원 다니시는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요. 2종도 훨씬 저렴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기준 충족이 어렵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를 받으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세 번째로 에너지 바우처예요. 할머니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1년에 몇십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겨울에 가스비 걱정하시는 분들, 이거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해요. 네 번째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예요. 할머니가 받고 계신 그 사회복지사 방문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나 노인 부부 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안부 확인, 가자 지원, 식사 배달 등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콜센터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 독거 어르신 중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나왔거나 주거 문제가 생겼거나 재난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일회성이긴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로 실버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택연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달라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할머니처럼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한테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집이 본인 소유여야 하고 신청 조건이 있으니까 꼭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알아는 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르면 못 받아요.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신청 안 하면 아무도 먼저 가져다 주지 않아요. 주민센터 가서 복지 상담해달라고 말 한마디 하시면 담당자가 해당되는 복지제도를 싹 다 알려줘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이날 할머니 댁에서 오후 내내 같이 있다가 저녁 드실 때까지 있었어요. 나오면서 할머니가 손 꼭 잡으시더라고요.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오래 이야기 나눠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 손의 온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사람의 온기. 이분이 이 온기를 일주일에 2번 복지사분 오실 때만 느끼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노후를 얘기할 때 항상 돈 이야기만 하잖아요. 연금 얼마 받냐, 저축 얼마 했냐, 부동산 있냐. 근데 할머니를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돈도 중요한데 연결이에요. 사람과의 연결. 그게 없으면 56만 원이든 560만 원이든 진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날 하루 동안 웃으신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시장에서 고등어 흥정할 때, 베란다 화분에 물 줄 때,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어드릴 때. 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에요. 그 작은 것들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35%에 육박해요.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소득이 월 100만 원이 안 돼요. 할머니처럼 5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팔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6.25, 가난, 보릿고개. 그 시대를 살아내면서 자식 키우고 국가 재건에 몸 바치고 정작 본인들 노후 준비는 할 여건이 안 됐던 세대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꿈이 뭐였냐고 여쭤봤어요. 할머니가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꿈? 그때 꿈 같은 게 있었어? 그냥 먹고 사는 게 다였지. 아이들 굶기지 않고 남편 밥 챙기고 그게 다야.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지. 돌이켜보면 뭐 하나 내 것 한 적이 없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끝에 이렇게 혼자야. 이 말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웃으셨는데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것. 우리 부모님이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 건 아닌지, 가까운 이웃 어르신이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건 아닌지, 한 번만 더 눈을 돌려봐 주자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분들에게 연결고리가 되어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전화 한 통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연금 56만 원, 25년 된 낡은 빌라, 혼자 보내는 하루하루. 숫자로만 보면 참 팍팍해 보이지만 할머니는 그 속에서 화분에 물 주고 시장에서 200원 흥정하고 앨범을 넘기며 오늘을 버텨내고 계세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다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 있으시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뭔가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는 것. 그게 그분에게는 오늘 하루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복지제도 정보는 잊지 마세요. 기초연금 꼭 신청 확인하시고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주민센터 복지 잔담. 이 5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 이하로 사시는 시니어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할머니처럼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또 만나요.